많은 분들이 50세가 넘어가면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아직도 하냐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부부를 만나보면 저는 항상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관계를 완전히 멀리한 부부는 이상하게도 얼굴이 더 빨리 늙고 몸의 활력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50대, 심지어 60대가 넘어도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부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스킨십을 나누고 성생활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단순히 욕망이나 젊은 시절의 즐거움 정도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성관계가 시작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확장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몸 전체를 깨우는 강력한 운동과 비슷한 반응을 만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몸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생활은 이런 변화를 늦추는 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성생활이 꾸준한 중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건강, 수면의 질, 정신 건강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성생활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라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50대 이후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성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혈관과 호르몬,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지켜주는 하나의 건강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50세가 지나도 성관계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단순히 즐거움이나 욕망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성관계는 몸 전체의 혈관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신체 활동입니다. 성적 자극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혈관은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혈액이 전신으로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복부와 골반 주변으로 혈류가 집중되면서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던 작은 혈관들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혈관을 깨우는 강력한 운동 반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성관계를 가장 자연스러운 심혈관 운동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50대 이후부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혈관 벽은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 곳곳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하복부와 골반 쪽 혈류가 줄어들면 남성의 경우 발기력 저하가 나타나기 쉽고 여성의 경우도 민감도와 윤활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성관계는 몸속 혈관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성적 흥분이 생기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강하게 몰리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혈관의 탄력과 순환 기능이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성관계는 골반 주변 혈관을 훈련시키는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성생활이 꾸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관 건강이 더 좋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하복부 혈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 그리고 근육까지 동시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호흡은 깊어지며 몸의 여러 근육이 동시에 긴장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런 반응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관계 후에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운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을 크게 움직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몸의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50대 이후에도 성생활을 완전히 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횟수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관과 몸의 순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류와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50세를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일에도 기운이 금방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호르몬 감소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 이후에는 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여성 역시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늘어나고 쉽게 피로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는 이런 호르몬 분비를 다시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적 자극이 시작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함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들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근육 유지, 뼈 건강, 체력, 자신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한 사람은 활력이 좋고 몸의 에너지 수준도 높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 호르몬이 크게 줄어들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생활은 이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꾸준한 중년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활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는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안정감을 만드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옹이나 스킨십을 할 때도 분비되지만 성관계에서는 훨씬 강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꾸준한 여성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관계 후에 분비되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 후에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몸속 호르몬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감소로 인해 몸의 활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성생활은 이런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완전히 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몸의 변화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뇌의 변화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뇌는 자극이 줄어들수록 더 빠르게 노화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뇌는 계속 사용하고 자극을 받아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경험, 감정, 설렘 같은 자극이 있을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성관계는 바로 이런 자극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내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뇌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어떤 일이 즐겁고 흥미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성관계가 있을 때 도파민이 증가하면 뇌는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 신체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 그리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영역까지 폭넓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옥시토신입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을 때 강하게 분비되는데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면서 마음이 훨씬 안정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뇌 자극은 중년 이후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고 생활이 반복되면서 뇌 활동도 점점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감이 생기거나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뇌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성생활이 활발한 중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만으로 모든 뇌 건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관계는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에서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신호는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꾸준한 부부는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관계는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뇌에도 강한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뇌가 점점 자극을 잃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감정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서로 편안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50대가 넘어가면서 관계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도 강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의 중심이 자녀나 일 혹은 생활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거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킨십은 거의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스킨십과 성생활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사람의 몸은 신기하게도 스킨십을 통해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옹이나 스킨십을 한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에게 더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이런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정서적 연결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성장에 독립하거나 생활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부부 둘만 남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스킨십이 완전히 사라지면 관계가 급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생활이나 스킨십이 유지되는 부부는 서로에게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신호는 관계를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관계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안고 체온을 나누는 순간 상대방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부부 갈등의 시작은 사실 관심이 사라졌다는 느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생활이 유지되는 부부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은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성생활이 꾸준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의 의미는 젊을 때와 조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강한 욕망이나 신체적인 즐거움이 중심이었다면 중년 이후에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의미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성관계를 통해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관계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성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부부 사이의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킨십을 이어가는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훨씬 따뜻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이가 들어도 부부 사이의 스킨십과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의 회복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훨씬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운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 습관, 특히 몸을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몸의 여러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역시 이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성관계가 시작되면 몸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혈관은 확장되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여러 근육이 움직이고 호르몬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이런 반응은 몸의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깨우는 효과를 만듭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호르몬, 뇌가 함께 반응한다는 점에서 성관계는 매우 독특한 활동입니다. 노화는 보통 몸의 기능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진행됩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몸의 활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성생활이 꾸준한 사람들은 이런 기능들이 동시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몸의 활동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심장 운동이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또 근육이 반복적으로 긴장과 이완을 하면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은 몸의 기능을 계속 사용하게 만들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르몬입니다. 성관계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같은 여러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피부 탄력, 근육 유지, 기분 안정, 에너지 수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꾸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활력이 좋고 표정도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성생활이 활발한 중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만으로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에서 성생활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과 함께 성생활도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거나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생활은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년 이후에도 성생활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서로 편안한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몸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더 자주 움직이고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성생활 역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바로 수면입니다. 예전에는 누우면 금방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거나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기도 하고 잠을 자도 깊게 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기보다 몸속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성관계는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몸은 긴장 상태로 들어가지만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반대로 강한 이완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옥시토신과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프롤락틴은 몸을 안정시키고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관계 후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이 높을수록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관계 중에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스킨십을 나누고 포옹을 하며 함께 잠드는 과정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가까이 있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안정감은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꾸준한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관계가 몸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소모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적거나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는 심장 박동과 호흡을 높이고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 후에는 몸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수면 문제를 겪는 중년층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함께 부부 사이의 스킨십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관계가 모든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국 50대 이후에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면역력, 뇌 건강, 심혈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성생활이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나이가 들어도 부부 사이의 스킨십과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50세가 넘으면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냐? 이제는 건강만 챙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과 노년 환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킨십을 이어가는 부부는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몸의 활력도 훨씬 좋고 삶에 대한 의욕도 높습니다. 반대로 성생활을 완전히 끊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부부들은 몸의 기력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 활동입니다. 성적 자극이 시작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에서는 행복과 안정감을 만드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런 과정은 몸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깨우는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며 몸의 활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성생활은 이런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의 의미는 젊었을 때와 달라집니다.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킨십과 포옹, 그리고 함께 보내는 친밀한 시간은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완전히 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나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킨십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편안한 방식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몸의 건강뿐 아니라 관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50세 이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몸의 활력을 유지하고 마음의 연결을 지켜주는 하나의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멀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